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평화철도 매주 화요 1인 시위 및 한국민의 목소리 시간입니다. 오늘 27차 매주 화요 1인 시위 김태선 민주노총 산하 정보경제서비스노조연맹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. 위원장님 이제 정보경제연맹 위원장이잖아요. 네, 민주노총 산하. 네. 노조 좀 소개를 해 주시죠. 예.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면 아까 IT연맹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전에 IT연맹이었고요.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의 공작으로 해가지고 IT연맹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공작이 좀 있었지요. 예. 그때 KT 노조가 탈퇴를 했고요. 예. 그리고 KT 노조의 또 압박으로 인해서 KT 자회사가 또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. 한 1000명밖에 안 남았었습니다. 근데 그 뒤로 이제 여러 노동자비 이제 들어와 가지고 현재는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갖춘 연맹이 됐는데요. 지금은 정보분과, 그리고 경제분과, 그리고 공공분과, 그리고 에너지분과, 이렇게 4개 분과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한국통신이 이제 KT로 민영화됐잖아요. 네네. 그 이후에 노조 탄압이 말할 수 없이 극심했잖아요. 네네네.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집행부가 네. 굉장히 갈자를 하고 지금은 한국노총 가 있죠. 네, 맞습니다. 고생 많습니다, 위원장님. 아닙니다. 그리고 민주노총 중지위원으로서 또 민주노총 전반도 살펴보고 계시고. 네네. 요즘 홍역이 좀 있던데. 네. 잘 되겠죠? 좀 새롭게 이제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됐으니까요. 여태까지의 혼란은 좀 이제 수습을 하고.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좀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재하 동지가 비대위원장으로 어제 선임됐던데. 상당히 고참이니까 통합력 있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. 네,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.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제가 이제 7월 27일이었잖아요. 휴전협정 67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. 휴전협정문을 보면은 이 휴전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명 당사자가 이제 미국, 그 다음에 중국, 그리고 북한이었거든요. 이 3자가 모여가지고 이제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67년이 지났습니다. 아직도 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일단 좀 안타깝다,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좀 알았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에 이득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했었을까 하는 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그런 면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도 미국은 이제 주둔비, 이게 방위비라고 얘기되는 방위비를 폭등해라, 그 다음에 값비싼 무기를 구매해라, 그 다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중국의 경제 보복을 자초하고 있고, 그 대북 제재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, 미국의 이 지배 간섭, 내정 간섭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요번 8.15 광복 75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나 됐는데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간섭을 받아야 됩니까?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. 미국의 본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현재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언제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불안한 체제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요번에 북한과의 평화 체계를 평화 상태를 다시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상황으로 우리가 체계를 해놔야지만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미국의
미국에서 하는 행동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요번에 이제 신임 외교안보 통일 라인이 들어섰잖아요. 이인영 통일부 장관,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,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? 저 외교특보 이렇게 이제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이 워낙 촘촘한 간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돌파해서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남북 간에 합의사항을 이행을 좀 하고 좀 자주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관측합니까? 우리 정부가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요번에 그 선거 결과에도 그 굉장한 그 표를 국민들이 몰아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그 이유에는 분명히 이렇게 평화로운 그 남북관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 정부에서 굉장히 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요번에 또 이렇게 구성된 그 인물들을 봐서는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민간과도 이렇게 좀 그 긴밀한 협력을 해 가지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, 그리고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, 이런 거를 좀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 위원장님, 최근에 이제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이제 세계 패권이 좀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니까 중국을 견제하느라고 신냉전 조짐이 있다고 우려들 많이 합니다. 그 가운데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중국의 하웨이 있잖아요. 하웨이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거래를 끊으라고 미국이 이런 간섭을 하고 있거든요. 그 정보, 특히 통신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하고도 상당히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런 질문이신데요. 화웨이가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미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뭐 그렇게 견제를 한다거나 그거는 그 미국 자체적인 이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는 뭐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것을 다른 나라에까지 간섭을 한다든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그 사기업까지 그거를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그 결정할 내역이고 그리고 우리 사기업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월권 행위다, 이런 입장을 그 정부에서 명확하게 좀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LG U+가 화웨이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걸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간섭하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한국 정부가 정말 똑바로 줏대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좀 이거는 그 사기업까지 건드리는 거는 정말 그 도가 너무 지나치는 거라는 거를 정부 입장을 확실하게. 노동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거거든요. 그렇죠. LG U+가 화웨이하고 거래를 미국 말대로 중단을 시키면은 경영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부담을 전부 다 노동자들한테 전가를 할 건데 우리 LG U+에 있는 노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함께 좀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문제에 있어서는 노자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. LG U+ 뿐만이 아니고요. 그리고 미국에서 뭐 사기업에 대한 간섭이 뭐 여러 곳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그 위원장님이 계신 그 조합원이 한 6,000명 정도 되잖아요. 정보경제연맹 조합원이 6,000명이 되고 또 이제 이 정보 IT 업계의 노동자들이 그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, 이 노동자들이 이 미국에 대한 인식,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, 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? 좀 제대로 인식을 갖고 있어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은 그런 이렇게 깊숙한 부분까지는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은
우리 노동조합이 있는 그 상층에 있는 그 간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연맹, 저희 연맹 같은 경우 또 이전에 그 민주노총에서 통일 축구를 했었거든요. 그때 우리 그 사무처장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가서 거기 참관을 했던 내용을 책으로 그 만남에 취하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. 아, 그랬어요? 그런 이렇게 좀 그 관심이 좀 있고요. 근데 거기에 저희가 더 해야 될 거는 우리 그 노동조합 측면에서 그 조합원들의 그 무관심이라든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, 역사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 그 차원에서 좀 조합원들의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리고 또 그 사회단체하고의 연대를 통해서 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이나 이렇게 뭐 기행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 남쪽 말이죠. 남쪽은 정치, 경제,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미국에 이제 수직적으로 편입이 돼 있고 이게 예속동맹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한미동맹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. 그죠? 그래 놓으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바뀌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고 미국으로부터 이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잡아야 돼요. 그래야 힘이 생기는데 그거를 또 미국이 정확하게 손 못 잡게 방해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남북 협력을 통해서 자주적 힘을 키우고 그로부터 이제 중미 간에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경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많이 교육과 토론 이런 걸 노동자들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75주년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경제력은 그렇습니다. 북한은 좀 못 살지만은 핵이 있고 또 주대가 엄청 세잖아요. 초강대국 미국하고 맞짱을 막 뜨고 이것도 사실 자랑거리잖아요. 사실은 깨놓고 얘기하면은. 그래서 남쪽의 촛불 이후에 이 국민들의 자주적인 어떤 태도, 그 다음에 경제력 이런 장점을 잘 살리고 또 북쪽도 가지고 있는 뭐 장점, 자원 또 이런 걸 잘 살려가지고 이거를 남북이 협력을 하고 하면은 평화 협력을 하면은 정말 누구 말 따나 이 평화번영 통일이 오면은 세계 5위권으로 바로 진입한답니다. 미국, 중국, 독일, 일본 다음에 바로 통일 한반도가 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민 말이죠.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. 그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얼마 전까지는 모든 거를 정부에서 모든 거를 주관을 하려고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간섭을 받고 뭐 이런 면에서 이렇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민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기존에 그 정부에서 하던 그 방식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활동 같은 거 자체를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 이렇게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정부가 또 다시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부가 해야 될 일과 그 민간에 해야 될 일을 그 구분을 하면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게 국민의 뜻이 뭐 그렇다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뭐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부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거기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좀 이렇게 좀 힘차게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더하기 민간 쪽에 이렇게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그걸 좀 협조를 해주는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장벽이 좀 많은데요.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고 하는 그런 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합니다. 정확한 말씀입니다. 지금 정부 당국자 만남은 좀 차단이 돼 있다 하더라도 북미 관계가 해결 안 되고 정부 당국자가 남북 합의상을 팍팍 이행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당국자 회담은 당장 안 되면 민간 협력, 교류 협력을 백방으로 지원하면은 북쪽도 신뢰가 조금 회복되지 않겠어요? 그렇습니다. 자, 그 일환으로 이제 평화철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. 그래서 남북철도가 이제 4개 선이 있는데 서쪽에 경의선, 동쪽에 이제 동해 북부선, 가운데 이제 경원선, 금강산선이 있어요.
경인선 동해북부선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운행만 안 하고 있고 경원선 금강산선은 끊어져 있습니다. 친목을 깔아야 돼요. 그래가지고 국민 1인 1만원씩 평화친목 기정운동을 통해 가지고 100만 명을 참여시키자 이거예요. 네, 굉장히 그래서 한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하고 돈이 남아요. 그 돈 남은 거를 가지고 DMZ 평화박물관을 지어가지고 1인 1만원 평화친목 기정자 이름을 다 새기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3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을 딱 치면은 거기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돈 1만원 내고 역사의 길이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방법 이게 평화친목 기정입니다. 굉장히 그래서 위원장님 그 정보경제연맹에서도 조합원들한테 평화친목 기정운동을 좀 동참하라고 좀 권해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권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도 이제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. 그것도 좀 남북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일환으로 이제 위원장님이 열차 타고 저 평화철도 사람들하고 같이 평양을 한번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전에 일화가 있는데요. IT 혁명 때 저희가 그 남북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북한에 방문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그 큰 그런 그 장비가 아니지만 예전에는 LCD 모니터가 상당히 좋은 장비였거든요. 그거를 저희가 100대를 사놓고 그거를 기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정부 차원에서 그게 막히는 바람에 전략물자라 그래가지고 미국놈 그 대북 제재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허락을 받고 그거를 했었던 건데 근데 그 남북 관계가 이제 차단이 되면서 그거를 이렇게 기부를 못했던 그런 좀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이후로는 뭐 그런 게 좀 그 남북 교류도 활성화되고 민간 교류도 활성화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도 하고 그리고 또 관광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좀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아까 이제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대변인 할 때 99년도에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가 제1차 있었습니다.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 2000년 6.15 공동선언을 견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민주노총을 활용했고 우리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을 활용해서 남북 이 교류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자부심을 우리가 민주노총이 갖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아직도 남북 노동자 축구대 통일염원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도 빨리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그거 하루빨리 좀 복원이 됐으면 위원장님 하여튼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IT 연맹 다시 복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? 민주노총도 통합력 있게 잘 혁신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 힘 좀 써주세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 오늘. 감사합니다.